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나온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풍력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풍력 발전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이 산업 자체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 두어야지만 수익으로 인해 도움이 된다. 이전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회의는 3월 23일 날 일단 있었습니다. 태양광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서 이 풍력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태양광도 OCR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풍력도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번 풍력 라운드 테이블도 역시 정부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 회의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기업들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증거세 리포트라든지 관련 기업들은 제 회원 방송을 통해서는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분들은 내일자 방송에서 8 종목군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력 발전은 탄소 중립 이행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해상 풍력 시장 이 부분이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9기가와트 정도 일단 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지금 2030년도 예상은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177기가와트로 일단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거의 한 5배 이상 일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2040년부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 이 부분이 이제 2040년부터는 해상 풍력이 이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게. 해상 풍력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럽 지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럽은 가만히 보면은 유럽 지도를 한번 볼까요? 유럽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해상 풍력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이제 가능할 것인가? 지도를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해상 풍력이 가능한 나라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벨라루스, 폴란드, 체코, 벨기에, 이태리 뭐 이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대부분 육지가 좀 많죠, 그렇죠? 해상 풍력이 가능한 나라는 영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국은 해상 풍력을 좀 많이 선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예전에 제가 동영상도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영국의 해상 풍력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풍력 보급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뎌요. 그런데 앞으로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도입을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하면 이게 뭐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뭐 서류만 해도 엄청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풍력의 경우에는 향후에 인허가 통합기구 원스톱 샵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허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사업을 키울 수 있겠다.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 풍력을 추진하겠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런 걸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은 풍력을 하고 어떤 지역은 태양광을 하고 어떤 지역은 바이오매스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미미해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육해상 풍력 발전이 1.7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해상 풍력은 뭐 굉장히 적습니다. 해상 풍력이 굉장히 적은데 이 부분이 이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상 풍력하는 부분하고 해상 풍력하는 부분 조금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 풍력은 케이블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쉽더라도 해상 풍력은 해상 케이블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또 필요하게 되겠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풍력 관련 정책 추진 결과, 탄소 중립 추진 계획, 뭐 이런 얘기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로 이제 풍력의 인허가 일괄 처리를 위해서 원스톱샵, 아까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입지 잠재량 확충 및 잠재량 최대 뭐 활용을 하겠다 뭐 하는 부분들 뭐 여러 부분들이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2021년 6월 그리고 에너지 탄소 중립 혁신 전략 2021년도 말 수립 등에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 부분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저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기후 변화 관련돼서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여러 부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줄여보겠다라고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자체는 유가의 공급량 자체를 이제 감소시킨다라는 부분으로도 일단은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원자재 사이클 자체가 빅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서 원유라든지 하는 부분의 에너지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소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는 부분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S&P GSCI 지수를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금속도 지금 굉장히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석유라든지 하는 부분의 가격 인상은 뭐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 부분에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탄소 재료 부분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풍력 부분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부수적으로 하나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은 원래 이제 그 모든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 전기기관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니면 석탄 가지고 있던 석탄 광산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석탄 광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요.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2차 산업혁명 그거는 이제 전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그러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내연기관을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물론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석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었던 전기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전기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에서 전기를 뽑아내서 썼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청정 에너지에서 이제 전기를 뽑아낸다는 점에서 다시금 에너지 부분이 또 화두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라든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은
돈을 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 그러니까 레볼루션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은 보통은 2,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아니면 수소가 되었든 이 부분이 주가는 어차피 계속 롤링을 할 거니까 이 롤링 안에서 2, 30년 정도는 최소한 20년은 우려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풍력이니까 풍력 부분, 특히 해상 풍력은 유럽의 에너지원이 2050년이 되면 풍력이 1등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파이팅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